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요, 금요일장 2시간 동안 해외선물 전략과 신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를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보시면서 또는 매매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문자 주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이후에 들어오신다면은 채팅도 활발하게 사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목요일장이었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장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송준식 해설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준식 해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에 다시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시장이 그동안 저는 연휴 기간 동안 조금 지루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지루했던 장을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마스터님과 네. 예, 좀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추석 때 잘 지내셨는지 먼저 궁금해요. 네. 좀 네. 잘 지내진 못했고요. 다사다난했던 표정인데요. 다사다난했던 2주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돌아오셨으면 됐죠. 네. 네. 자, 이렇게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겠고요.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갑자기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낮에는 산책을 하시면서 햇살을 즐기시고요. 또 저녁에는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니까 옷 두툼하게 입으시거나 아니면 빨리 집에 가셔서 이 유익한 신세계 시청하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오늘도 발빠르게 열심히 찾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가을이고 또 이제 곧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은 날씨예요. 그럴 때일수록 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면은 해외 선물에 대한 열정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하실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신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재 마스터님은 뵀어요. 그렇죠. 네. 선재 하이킥 시간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마지막 시간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침 8시 반부터,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국내 선물,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중에 움직인 그림을 보고 대략적인 보합 구간 설정을 하고 그림이 보이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방송을 들으면서 하신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개장하기 직전에 국내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아침과 그리고 저녁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마스터님 많은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출연진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슈 먼저 점검하기 전에 속보로 올라온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0.5%가 높게 나왔네요. 월가에선 0.6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이죠. 0.5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도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이 또한 또 하회하는 흐름입니다. 1.6%로 나왔는데요. 자, 두 지표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앞으로 2시간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세 번째 금리 인상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발언을 또 금리 인상 지지에 대한 발언 또 이어져 오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증시 랠리가 실적 진가보다는 과도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지수에 대한 분석적인 내용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지표도 발표가 됐고 또 앞서서 많은 이슈들이 어떻게 종목에 접목이 될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통해서 함께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은행주 호실적에도 상승 부담감에 저항받고 있는 지수다라고 이슈가 떴는데요. 현재 흐름은 2,554포인트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 물가지표 약세로 달러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유로 흐름을 본다면요, 역시나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현재는 1.19를 회복하면서 1.1903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번 주는 크루드 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좀 늦게 나왔죠. 어제 오늘 새벽입니다. 세계 원유 생산량 증가 소식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크루드 오일 또한 현재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1.6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감 상승 지속이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기도 한데요. 자, 골드는 오늘장에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이 또한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이 지표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준식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휴 동안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모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왔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실적에 대해서 부합하냐라는 그 부분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유네캐스 지금 반반인 거죠. 네, 그리고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저와 송준식 해설위원님 업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신 의견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네, S&P 오늘장에서는 어떤 뉴스들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US 인플레이션 데이터 인포커스라고 이야기해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지표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오늘 뱅크 보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닝 시즌 3분기 실적 뱅크 오브 아메리카, PNC, 웰스 파고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 또한 발표가 되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액트 온 헬스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인데 그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저소득층에 관련해가지고 건강보험사에 대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담감을 좀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어닝 시즌 관련해서 가장 큰 아무래도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거 발표 나오실 때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실적과 이런 지표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는 그런 분석성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송주식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네. 들어보도록 하죠. 업이시죠? 네. S&P 500 보면 참 대단하다. 네. 예, 정말 대단하다. 뭐, 끊임없이 사실 글로벌 펀드에 이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적과 좀 무관하게 수급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저도 사실 2,500이면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했는데, 뭐, 오늘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뭐, 이제 또 자산 축소가 뭐, 계획대로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핑계로 오르고,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다 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뭐 사실 올라갔을 때 짧게 매도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유효해 보이나, 매도를 우기면서 막 포지션을 쌓아갈 구간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저는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네. 역시나 뭐 고점은 함부로 또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신세계를 함께 하면서 2,500선에 대한 뭐 지지 또는 저항 또 돌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심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 송주식 해설위원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2,500 돌파 이후 아직은 또 섣부르게 고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뭐 이 또한 또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자제하셔라라는 의견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저 또한 업의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조가 지금 지수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저도 섣부르게 아래쪽의 방향은 또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장에 뭐 큰 폭의 상승 또는 뭐 매수로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기다 보다는 지수는 일단 너무 강하다. 지금 상당히 강하다라는 의견에서 업의 의견을 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씩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은 지금 다운을 드셨거든요. 그 의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의견 풀어주실까요? 네. 뭐 별다른 거 있을까요? 어차피 지수를 보는 의견들은 다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뭐 차트 같이 보시죠. 네. 자, 우선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뭐 작은 구간부터 볼게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다들 지지가 되고 있는 형상이고, 2,546선 지지가 되고 있는 형상입니다. 2,515선부터는 돌파를 한 상태고, 걔네들이 이제 그 돌파하면서부터 추세를 굉장히 잘 지키고 꾸역꾸역 올라왔죠. 이때 이제 시장들이 굉장히 애매했었거든요. 추세 돌파가 이때 있었어요. 네. 저희도 그래서 이때 계속 막힐 거다 예상을 하고 한 번씩 눌러봤던 앞에서 계속 눌렀었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 수익은 좋으나 이 다음부터 이제 매수로 계속 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급등 이후에 보합 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구간도 지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채널 유지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단부 제약을 둘 겁니다. 어차피 매수로 배팅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뭐냐? 어차피 매수는 매수 좋은 자리에서 배팅하고 매도는 매도 좋은 자리에서 배팅하는 겁니다.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채널 상단부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뭐 바로 위 구간까지 바로 치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멈춰 있는 구간대가 채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마디는 채널이고 지금 보합 채널이라는 거죠. 급등한 이후에 매도 기조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유지하면서 보합 뛰고 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절반을 이용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보합 바운더리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 근처에서도 매수 쫓아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님들. 그래서 상방 제약에서 지수는 눌림이 유효하고 어제 그제도 뭐 국내 지수부터 모든 것들은 신고가에서 계속 눌림이 있을 뿐이지 지지하고 우상향에 대한 거는 아무도 부정 못 합니다. 단 기다렸다가 많이 올라온 아이들을 누르겠다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매도 자리를 기다렸다가 해설위원 말씀처럼 좋은 구간에서 눌러보고 그게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익제를 잡고 대응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좋은 저항점에서 들어가면 손절이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이유로, 아니 급락을 이유로
걔네들 가정을 두고 싸울 수 있고요. 급등했을 때 되돌림을 보면서 익절을 잡고 그걸 볼 수가 있죠. 변곡을 찾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에서 잠깐 눌러서 기대성을 보는 거는 작은 손절에 유효하기 때문에 좋은 매도 자리를 찾아서 건들고 싶으면 건드시라. 설명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다들 의견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강한 지수에 대해서 또 의견을 함께 공유를 해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 분석은 같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또 매매 전략과 매매 포인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와닿는 한마디였어요. 어차피 매수하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가장. 그렇죠. 네. 저도 업을 들었지만 네. 매수를 하자고 업을 드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를 네네. 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들었는데 네, 역시 정말 매도고. 맞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잡아가면서 사실 매도를 짧게 먹다가 네. 쏟아지면 그때 물량을 실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지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건 진짜 예측 플레이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게 그런 맞는 구간이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참 지수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실 것 같고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략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감기 걸렸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랬을 텐데요. 이 부분들 많은 의견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물가지표 약세로 달러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동안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달러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일 때 유로가 다시 반등을 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자, 오늘 장의 흐름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1.19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고요. 저희 업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 웃으셨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일한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현재 유로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US 내에서 달러 falls to more than 2-week lows after US data disappoint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경제 지표가 좀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나오면서 달러가 많이 빠지고 있다. 상대 통화인 유로가 오르고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the euro rallied after the consumer price index 이거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ECB 회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곧 굉장히 유로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또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왔던 유로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이슈들이 더 많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가격대는 사실은 1.18까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좀 이겨낸다면 1.29까지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longer ter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1.20도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유로를 하락하게 만들었던 많은 재료들이 소멸이 되면서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또 상승 요인을 찾아가는 시장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1.2까지에 대한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주식 해설위원님도 업을 드셨죠? 네,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전고점인 1.19210 이 부분은 한번 좀 터치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은 한번 좀 여력이 있어 보인다. 라는 의견이고 카탈루냐 이런 재료는 이제 거의 소멸이 되어 가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상승은 사실 물가지표의 악화로 인한 달러의 약세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26일이죠. 26일 날 이제 ECB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혹시 포지션 구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스케줄을 짜고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9월 22에서 멘트를 밀었죠. 네. 멘트를 밀었고 10월 달에는 자산 축소에 대한 언급을 드라기 총재가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하자는 차원. 제가 또 언제 방송에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네. 예, 좀 장기 스케줄을 좀 그렇게 좀 그려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좀 네.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로에 대해서 뭐 이전에 함께 지켜와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카탈루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또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도 지금 유로가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1.19가 회복이 됐는데 강보합권 오늘은 이 상승세로 마감하지 않을까. 뭐 위쪽으로는 조금 더 열려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아직 뭐 크게 뭐 큰 폭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제한적인 상승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업의 의견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홀로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네, 웃으신 이유도 너무 궁금하고요. 어디서 터지신 건지. 네. 뭐 우선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위에서 이제 뭐 매도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지금 얘네들은 그제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 있을 때 유로가 좀 더 남았다 매도, 그리고 여기서 끝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매수로 다 돌렸잖아요. 네. 돌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매수 목표는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구간은 1.1910대 매도를 보자 이랬었는데 지금 지표 때문에 급등을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지다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 구간 내에서 지금 그림을 보자면 장기적으로 1.19840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봐야 되는 형국이다. 대신 얘도 그렇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들 보이시죠? 지금 이 구간대가 우리가 저항으로 기준을 삼았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번의 매도를 줬죠. 총 3번의 매도를 준 거죠. 자리값에서. 네. 그러다가 얘네들이 반등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방송 시작되기 전에 제 매도는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구간에서 뭐 지금 지지력이 1.18850대 이렇게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얘도 저는 매수는 안 할 거예요. 매도를 그냥 1.19840대에서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표 영향 때문에 얘네들이 힘을 받친 거라서 지표 영향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면 여기서 매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으나 이미 주고 빠진 상태에서는 우선 매수를 더 열어놓고 매도를 친 게 낫다. 왜? 매수를 이 구간까지 끌고 오고 여기서 매도를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표 영향 때문에 그림이 바뀐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매도가 안 잡히더라도 매도 자리를 기다렸다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공략을 하시려면 우선은 매수 잡기 너무 늦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여기서 치려면 짧은 구간밖에 못 칩니다. 지금 강력한 저항점도 보이시잖아요. 뭐 이거 네. 매수 쫓아가실 겁니까? 아니시죠. 여기서 치면 짧은 손절에 잡고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이 구간까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매도가 유리하다. 그리고 뭐 저도 방금 전에 잡힌 애들은 정리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오늘 매수를 하시려면 1.188 850 잠시만 850이 맞는지 잠깐 체크 좀 네. 해볼게요. 1.180 이 부분에서 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실 거면. 네. 그래서 지금 가는 아이들 지금 이 지표 영향 때문에 얘네들을 돌파한다고 아직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눌림에서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추가적인 돌파가 있는 다음에 매도 눌림 전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은 못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싶고 이 구간을 깨는 거 보고 싶으시면 우선은 눌림에서 대기한 게 낫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고, 그래서 뭐 편말 들 때 웃는 거는 날마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들고 싶은데 들라 할 때 무슨 종목 하라는지도 멍 때리다가 이건데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웃음이 나왔던 거고요. 뭐 우선 우리가 항상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각할 필요는 없고 좋은 저항점들 기다려서 치는 거고요. 이 기조가 인해서 이 추세선을 넘어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구간 넘어가기 전에 삼각 수렴을 깬 이후에 반등을 3번이나 주고 4번째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적극적으로 치기가 두려운 거지 막히는 구간 내에서는 아직은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고점 매도를 볼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단부 지지력도 튕긴 구간들 보세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딱 좋은 구간 튀었죠. 매도 마무리가 되고 튕기는 와중에 지표도 유리하게 나와서
강력하게 빠르게 움직인 것 뿐이다.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한 부분을 또 양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지금 쫓아가는 매수에 대해서는 절대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의를 말씀해 주셨고, 올라왔을 때 매도 관점 그리고 누름을 기다렸다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에 대해서 정리를 양 포지션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시각이 이제 10시 반을 거의 다가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간 괜찮으시면 네네. 방금 놓친 거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달러 인덱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로 했기 때문에요. 네. 달러 인덱스 제가 예상해서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뭐 그 전에 제가 그어놓은 그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얘네들 크게 손을 안 대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매수 쪽으로 돌릴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 배팅을 해왔고요. 얘 배팅 들어간 게 이 자리까지 올 거다. 이 자리까지는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덜 쳐서 이 구간에서 지지력이 어디냐를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뚫은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 구간까지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유로 달러죠. 그래서 이 배팅으로 이제까지 해왔고, 이제 이 구간 그냥 뚫었던 구간 온 거예요. 달러가 급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저항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눈여겨보시라. 우리가 뭐 인제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이 그림 그려놓고 이제까지 배팅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에서 다시 돌릴 수 있는지, 달러 인덱스가 이 자리들 오늘 하반 경직의 지지력들 보이는지 체크하고, 유로 달러가 상방 제약을 보이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유로의 흐름을 보기에는 기준이 또 달러 인덱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 함께 연계하시면서 유로 FX에 대한 전략도 취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이제 개장이 된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2553.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S&P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높은데요. 6,000선이 지지가 됐고 6,096.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방금 전에 알아본 유로 FX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9110달러에서 0.33% 상승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동안에 뭐 상승을 해왔지만 오늘 큰 폭의 상승,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1,303.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61%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한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진한 지표 발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1,30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1,300달러 이 전후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요. 지금 제가 분봉으로 봤는데 일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1%가 넘는 강한 상승세로 51.41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늘이죠. 어제보다는 오늘 다양한 종목에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시작입니다.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 이후 큰 폭의 상승세로 1,30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전거래를 대비해서 1% 넘는 상승세로 현재 시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알아볼까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세 번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방금 전에 알아본 이슈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 증가에도 단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크루드 오일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함께 참고하실 만한 속보도 전달 도와드릴게요. 국제유가 오펙 원유 수요 증가 기대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중국의 수요가 증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소비의 뭐 원천이라고 할까요? 중국 쪽에서 이런 이슈가 일어나면은 각 종목마다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윤희라 캐스터 계속해서 속보도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에서 그 oil rallies on Chinese import boost and Middle East tensio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중국 내 수요 증가가 좀 큰 원인으로 상승의 그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fighters deployed near Iraq's Kirk Oil region local television repor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라크 내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내전 관련해서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트럼프가 이란 관련된 제재를 오늘 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슈들이 오히려 끌어올리는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격대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1.50을 넘어선다면 53달러대까지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펙에 대해서는 원유 수요 증가 기대에 상승했다라는 뭐 일맥상통한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인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바로 송주식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글쎄요. 지금 흐름이 50불을 올라타고 나서부터는 뭐 지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9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50에서 51불 사이에 만약 가격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40불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사실 장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 펀더멘탈 분위기도 그렇고 차트의 흐름 역시도 그렇고 지금 51불, 50불대의 지지가 좀 더 강하다. 좀 요원하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뭐 일단 지역적인 재료들이 뭐 이라크와 크루드 자치정부 간의 충돌도 그렇고 뭐 이란 제재 이슈도 그렇고 지금 사실 오펙 감산 합의는 너무 지금까지 늘 어떻게 보면 나온 재료예요. 뭐 수요가 뭐 많을 것이고 우리끼리 감산에 대한 뭐 합의가 뭐 완만하게 조정이 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다 지켜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지역적인 재료들에 좀 기대요. 한 52불은 한 번 더 상단으로 테스트를 한번 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상승을 들었고요. 그리고 11월물 만기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남았기 때문에 예, 무리한 포지션 거래는 피하시고 뭐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12월물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물 교체에 대한 의견도 해주셨고 일단 뭐 하방 쪽으로 보다는 50달러에 대한 지지가 더욱더 강력해진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중국 소비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오일 하루 수입량이 9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수치를 또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원유 재고량 발표돼 전주 대비해서 280만 배럴이 감소했다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저 역시나 뭐 하방 쪽으로 보다는 50달러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방 쪽으로는 다시 한번 저 또한 직전 고점도 돌파 한번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료와 그리고 흐름 안에서도 크루드 오일은 뭐 쉽게 좀 하방 쪽으로는 배팅을 저는 개인이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또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뭐 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라크 크루드에 대한 그런 속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전지대에 수만 명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라크군 공격에 대비한다라는 그런 속보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역시나 업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우선 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큰 틀은 눌림에서 50.40 매수에 그 52.50까지 가는 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2부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뭐 지금 당장 좀 눌리겠죠. 우선은 51.40대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마디는 51점 눌림 지지력 40, 그 다음에 50.85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자리 50.85 매수, 공격적인 자리 50.40이고요. 저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있었어요. 이 추세선 저항점에서 중간에 추석 끝나고 한 번씩 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 40핍 주다가 돌려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길게 눌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조금씩만 주고 돌려서 여기서 이제 롱포로 매도 그 다음에 눌림 매수
뭐 이렇게 빼먹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2부 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듯이 얘네들이 이 추세선을 뚫었을 때는 여기 정확하게 51.37까지 찍을 거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51.35 매도를 드렸고 그다음에 어제 와서 50.40 매수에 그다음에 초보분들은 50.30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제 51불 못 넘는 이 구간 51.90까지 매수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52불 갈 거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제 새벽에 제가 못 본 상태에서 얘가 한번 눌림에 있었죠. 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얘네들은 걱정하지 마라 간다. 대신 오늘 마디가는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오늘 눌림이 51.40 지지력이냐 50.85 정도 지지력이냐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다른 것처럼 뭐 쫓아가긴 좀 그러나 매수를 못 보겠다 하시면 뭐 눌림에서 50.85 부근에서 짧은 손절로 매수 한번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52.50 위부터 정확하게는 52.65에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 매도 대기를 하시고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길게 보자면 이 바운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구간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이렇게 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돌파해서 52.50 가는 것보다는 아마 월요일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 기대하면서 보시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틀에 있어서는 52.50에 대한 가격대 그리고 51.40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도 짚어주셨고 조금 더 보수적이라면 50.85에 대한 매수 관점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흐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2부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오늘 1% 넘는 큰 폭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고 네 분의 의견도 공통적으로 업에 대한 의견으로 다양하게 의견 나눠봤습니다. 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에서 마지막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알아볼게요. 골드는 뭐 앞서서 시세 살펴보셨죠. 오늘 뭐 거의 0.6% 넘는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자, 골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지금 또 다운을 드셨고요. 네, 저희 모두 업을 들었는데요. 윤혁 캐스터 들을게요. 네. 골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데 사실 골드는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이 리지스턴트 존 그러니까 심리적 부담 가는 자리죠. 1297에서 1299를 좀 넘어서서 1300대를 좀 들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텀에서는 1325도 다시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gold markets do tend to be volatile. So I believe it's probably best to build your position slowly or at least with a little leverage as possibl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깔끔한 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레버러지만 좀 가지고 가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진입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좀 지양을 하시지 않기를 추천을 해드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고요. 자, 골드 12월물이 미국 물가지표 부진에 따른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다라는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 또 지표 막바지 또 바로 발표가 된 만큼 그 부분에 적용된 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오늘 안전자산 3인방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는 1300선을 돌파를 했고 엔 역시 지금 10일 동안 사실 계속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8,950선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125-24인데 오늘 찍은 25가 금리 수준으로 이제 역산을 하면 2.28%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금리가 2.18에서 2.28% 안에서 계속 움직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한 2.4까지도 이번 사실 금리 상승 구간에 그리고 가격 하락 구간에 올랐었는데 금리가 2.28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는 다시 2.18에서 2.28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 채권 가격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조금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뭐 CME 패드워치 그때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30%에서
한 80% 구간에서 기간이 한 2달 이상 남았을 때는 좀 이 지표를 상당히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0% 정도 선반영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10월 중순이죠, 아직. 초중순인데 네. 11월 한 달 남았고 뭐 10월 한 15일 정도 남은 구간과 12월 FOMC 직전까지의 뭐 보름 정도를 계산을 하면 네. 거의 뭐 2달 가까이 남은 그쵸. 시간인데 네. 그 재료를 12월 금리 인상 그래, 저도 할 것 같아요. 인상할 것 같은데 인상할 거다라는 재료를 2달 가까이 끌고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작은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이렇게 추가 상승하게 된 거는 허리케인 영향으로 사실 물가지표가 좋게 나올 거라라고 일시적이나마 네. 좋게 나올 거다라고 시장은 좀 더 그런 허리케인 이제 지표를 좀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네. 기대감에 한참 못 미친 영향이 더 큰 것 같고요. 아, 네.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한 10월 말순까지는 그리고 ECB가 뭐 자산 축소를 하겠다라는 뭔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네.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안전자산에 조금 뭔가 선호로 네.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업을 들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일단 뭐 앞서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너무 선반영이 일찍부터 됐고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뭐 그 이야기 한 것도 3개월 전이었어요. 네. 그렇죠. 역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비례해서 이 시장 반응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국채는 그동안 가격이 눌렸었는데 언제 반등을 하나 또는 뭐 어제장의 상승이 이제 반등의 뭐 시초가 아닐까라는 그런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 그리고 뭐 얘네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면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다시 또 유동성이 쏠릴 그런 기조다라는 그 부분까지 전반적인 시황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어제도 국채 또 함께 의견 나눠봤잖아요. 저도 이제 뭐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려나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장의 흐름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지표까지 딱 나오고 오늘 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의견에서 오늘 저도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시황과 외신 뭐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 마스터님은 여기서 또 매매 포인트와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오늘 오전에 생방송했던 거 기억이 또 나네요. 자, 오전에 8시 반에 이 자리에 있어서 오늘 매도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 못 쫓아가겠죠. 올라온 놈들 매도 칩니다. 그게 1300의 매도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300에서 더 치면 1340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 저항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선은 이걸 이렇게 보실 경우가 필요해요. 우선은 이걸 깨고 싶은 분위기였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얘 아래를 깨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못 쫓아가니까 1300에서 매도를 쳐라. 정확하죠. 그 다음에 하단부 지지력 맞고 그 다음에 이슈가 터지면서 얘를 다시 돌파해서 껴들어갔죠. 급등으로. 그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지금 뛰어넘어야 될지 안 넘어야 될지 모릅니다. 왜? 저 같으면 절대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물량 안 넣습니다. 기술적으로 누군가 분석을 했다면, 저희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는 무리한 배팅이 들어갈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선은 추세 저항을 좀 보시죠. 시청자님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지수로 인해서 유로하고 똑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영향으로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 아직 결정 못한 상태입니다. 뚫은 다음에 매수는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눌림 있어서 잘 지키면 얘가 돌파가 되겠죠. 어차피 매도도 강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만약에 얘네들이 돌파를 해버리면 눌림 매수나 혹은 더 갔을 때 위에서 매도가 가능한 자리가 있으나 지금 이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는 쉽게 결정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해왔던 상태고 이미 12시간이 넘었죠. 거의 20시간 전에 저는 이미 결정해 놓은 그림이고 그대로 움직인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그림이 추가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안전자산이 상승한다는 그 안에서의 또 매매 팁을 얻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함께 전달 도와드릴게요. 먼저 보스턴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또 발언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중립금리 그리고 물가 기대치에는 위험 요소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또 발언을 쏟아내고 있네요. 그리고 파웰 연준 이사는 신흥국 미국 통화 정책을 견뎌야 한다. 이 새 지금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준 쪽에서의 발언 정말 뭐 어제장에서도 함께 좀 분석을 해봤는데 밀고 당기기가 계속 왜 가식적이라고 네. 말을 하냐면은 네네. 9월달 의사록 공개가 그저께 있었잖아요. 네, 의사록 맞아요. 공개에서 상당히 다 우려들을 표했어요. 물가에 대한. 네, 맞아요. 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들. 예, 다들 네. 멘트를 하고 우려를 표하고 12월 금리 인상은 맞으나 물가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다들. 네. 뭐 그랬었는데 참 이렇게 한 달 만에 사람들이 바뀐 거죠. 이제 네. 일단은 뭐 9월에 뭐 의사록 그리고 발표에서는 네. 케빈 워시나 제롬 파월 이사 같은 경우는 멘트를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지금 두 네네. 인물이기 그쵸. 때문에 예 그리고 파월 이사가 조금 더 완화적입니다. 케빈 워시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멘트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록에 대해서 또 분석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9월 FOMC 회의록에서는 비윤리적인 평가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뭐 저희가 금에 대한 이슈까지 4가지 이슈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S&P 500 지수 보시죠. S&P 500 지수는요, 여전히 저희가 방송 시작 전보다는 시작할 때보다 조금 밀렸죠. 2,551.50포인트, 0.11%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095.50포인트, 0.35%. 나스닥 역시 초반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로 FX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1.190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뭐 이 정도의 강보권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방금 마지막 이슈를 알아본 골드는 1,30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볼까요? 크루드 오일 역시 51달러 지지하고 51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각각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실시간 리딩 집중적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저희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신세계 프로그램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